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2025년 1월 4일 날 오후 10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황금주에는 고퍼 주식에도 있다. 당기순이익 성장률과 ROE가 퍼를 충분히 상회한다면 주가가 얼마나 올랐든지 신경을 쓰지 말고 그대로 보유하고 이런 종목은 충분히 보유한 만큼 보상을 가져다 준다. 버핏이 88년도에 코카콜라를 매입 당시 퍼가 23배였습니다. EPS 성장률이 20%였습니다. 예, 이민주 책에 나오는데 워런 버핏 한국 투자의 가치 투자를 말하다 그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황금주는 고퍼 주식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켄 피셔도 그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퍼가 1000이 돼도 사겠다, 100이 돼도 사겠다 했습니다. 그런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어제 간 종목들이 보면은, 예, 에너지 장비 종목이 되는 많이 갔네요. 태양광이 많이 갔네요, 결론적으로. 예, 이 태양광이 간다는 말은, 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간다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잡아갔고요. 지금 달러 비례로 해가지고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유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고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주식 한번 볼까요? 대한유화가 이 완전히 땅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거든요. 대한유화 보겠습니다. 가격이요. 어떻게 되는가? 대한유화 기관이 계속 사모으네요. 실적은 3년 연속 적자네요. 매출액은 늘어나고요. ROE는 없네요. 유보율은 그래도 막 그럭저럭 가지고 있고요.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부채가 없네요. 그래도 꾸준히 배당을 줍니다. 대한유화.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네요. 내년도에는 아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유가가 지금 현재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요. 한농화성. 그래도 지금 현재 유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도 당기순이익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도 조금 참 하급종들이 상당히 좋지 않네요. 하급종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요.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면 유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요. 자, WTI가 지금 현재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고점이 주가 고점이거든요. 자, 유가 고점이 주가 고점입니다. 자, 여기가 2008년도거든요. 여기가 아마 서브 프라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유가 고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유가 저점이지 않습니까? 4월 20일 날 20년도. 주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주가 바닥은 3월 20일이었거든요. 코로나 사태. 여기가 2009년도죠. 여기가 주가 바닥이거든요. 리만 사태의 마지막 피날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가 바닥입니다.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고요. 여기가 뭐냐면 미국 금융위기의 종착역입니다. 여기가 리만 사태입니다. 리만 사태. 여기가 리만 사태의 마지막 2009년도 3월달. 3월달. 여기서 주가가 이 랠리를 거쳤습니다. 이때까지요. 여기가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런 자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갑니다. 자, 유가 고점이 주가 고점이거든요. 여기 11일달쯤 될 겁니다. 3월이네요. 3월.
이 유가 고점이 유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유가가 꺾여버리면요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이 보라고요. 유가가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유가가 올라갈 때는 주식을 팔지 마라. 자, 뭐라고요? 유가가 올라갈 때는 주식을 팔지 마라. 예,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는 중에는 주식을 매도하지 마라. 매도하지 마라. 예. 유가하고 주식은 비례한다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와 주식은요 비례합니다. 비례. 예, 비례하니까 충분히 지금 이제 유가는 이제부터 이 220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요. 220 밑에 있지 않습니까? 220 밑에. 그러니까 이 유가가 220 밑에 있다는 거는 앞으로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지가 있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요. 예, 유가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보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환율은 US 달러 인덱스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 고점을 이래 형성합니다. 이래 형성하고 나면 이래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7년도로 봐야 되거든요. 자, 2017년도에 여기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주가는, 환율은 이래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자, 환율 고점이 주가 저점이다. 자, 이 말 외워놔야 됩니다. 환율 저점이, 환율이 고점일 때, 환율이 고점일 때가 주가가 저점입니다. 주가가 저점. 예, 저점입니다. 보십시오. 환율이 지금 고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환율이 지금 달러의 인덱스 지수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고점입니다. 고점일 때는 주가가 저점이라고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요.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환율이 고점일 때가, 예, 주가가 저점이라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가장 고점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트럼프 당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래 쭉 1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1년 정도 저는 상승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유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죠. 예, 오늘은 환율과 유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중에는 주식을 매도를 하지 마라. 예, 오늘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 밑에 있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환율이 고점일 때가 대한민국은 주가가 저점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놔야 됩니다. 고점. 고점일 때가 대한민국 주가의 저점입니다. 저는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또 다음에 대통령이요, 뭐 이재명이 되든지 아니면요 탄핵이 되지 않든지 간에 그런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유가와 환율이 우리나라 주식을 잠재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조금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또 그러고요. 항상 1월 달부터 어느 정도요,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1월 달에 들어옵니다. 1월 달에 들어와서요, 예, 난방을 켜고, 어느 주식이 좋은지 펀드 매니저 1월 달에 난방을 켜고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하거든요. 쇼핑을 하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쌀까요? 가장 싼 나라에 자본이 투입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죠.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1월 달에 휴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난방을 켜고 쇼핑을 하니까 가장 싼 나라 자본들이 투입됩니다. 우리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싼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것도 보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국민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해외사다 주식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어제 금요일 날 마친 미국에 보라고요. 대한민국 펀드가 3.36%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해버렸거든요. 제가 이런 자리가 놓을 때가 이 바닥이다. 예, 대한민국 주식은 바닥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했죠. 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월 2일 날이 주가가 바닥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1월 2일이 주가가 바닥이 나온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언젠지도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은 1월 2일 날 주가는 바닥이 나온다. 예, 1월 2일 날 주가, 원래는 저는 요번에 주가가 11월 31일이 주가 바닥 나오는 줄 알았다고요. 여기가 주가 바닥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요. 그 탄핵 때문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요번에는 사실 탄핵만 되지 않았으면은 12월 3일 여기서도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을 제가 기점을 해서 원래 턴라운드가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대외 변수라든지 아주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휘청휘청거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갭이 이래 뜬다는 거는요, 제가 이 갭이 이래 뚝뚝 떨어질 때가 참 저는 항상 이 갭이 떨어질 때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갭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날이 원래는 바닥이었습니다. 이 날이요, 12월 3일이. 근데 탄핵이 비상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12월 4일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이래 빠져버렸다고요. 원래 우리나라 증시는 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 59달러 정도로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황은 제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가와 환율과,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를 가지고 다 이야기했고요. 그럼 D램 가격을 보라고요. D램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니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십시오.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D램 가격 속도가, 올라가는 가격을 보십시오. 굉장히 제가 이야기했죠. D램 가격이 왜 이래 올라가는지를 지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D램이 지금 보통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절벽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보십시오.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도 단비가 내릴 것 같고요. 그 주위로 옹이가 비칠 것 같습니다. 예. 예, QSI가 이 종목이 스캐너네요. 스캐너하는 회사네요. 야, 1인기 넣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1인기 넣으면 줄 빼버리네요. 근데 요번에는 1인기 큰 게 놓았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ROE가 3, PBR이 1, 퍼가 34. 예, 이제는 저는 퍼를 안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은 퍼 안 봅니다, 저는요. 예, 주식은 항상 퍼를 안 보겠습니다. 예, 이 큰 거량 떴네요. 이 큰 거량 뜨고, 이 주기 주면 또 사도 되겠네요.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지 않습니까? 아톤 이 종목도 보면은, 와이고야, 엄청나게 잘 갔네요. 이 종목도 보안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예, 이 보안 관련 종목인데, 보안 관련 종목이 상당히 세게 가네요. 이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예,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요, 이 신규 상장 9,940원이 넘겨야 되겠죠? 예, 이제는 퍼 안 봅니다. 저는요, 퍼를 안 봅니다. 예, 어느 정도 ROE가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52주 신고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첨단소재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안 봅니다. 예, 경남스틸은 작전주거든요. 레인보우가 거의 신고가를 달성했거든요. 예, 레인보우가 상당히 좋고요. 지금 원롱 보고 있습니다. 예, 두산이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네요. 두산, 코이버, 이런 코이버라든지 QSI라든지 QS죠. QS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KCS죠. KCS, 이런 종목들도, 코이버, 이런 종목들 빠르라고요. 코이버보다는 QSI가 더 세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더 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종목을 사겠습니다. 예, 코이버보다는요. 자, 지금, 우리넷하고 코이버가, 예, QSI하고 같은 과들입니다. 예, 드림 시큐리티는 보안 종목이거든요. 예, 조금 전에 본, 아톰가거든요. 아톰가. 예, 드림 시큐리티가 상당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배당은 못 주네요. 실적은 참 좋습니다. ROE가 23이거든요. 보안 관련 종목입니다. 보안 관련 종목 드럼 시큐리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럼 시큐리티. 예, 그 다음 종목으로요. 야, HDC가 상당히 세네요. 최고 센 종목이네요. HDC가, HD 현대하고 거의, 이거 HDC가 이 보면은, 예, 현대산업개발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솔리드, 예, 솔리드 이런 것들이 간단 말입니다. 솔리드, 코이버, 예, 우리넷, 예, 요 세 종목이 신고가를 냈다는 거는 이 종목들이, 업종들이 우리넷, 코이버, 솔리드, 이게 자율주행이랄까, 양자 컴퓨터 그런 관련 종목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코이버라든지, 우리넷이라든지, 솔리드, KCS, 요 종목들이, 예, 시장의 주도주고요. 그 다음에, 엑스게이터. 엑스게이터는, 이것도, 엑스게이터가 보안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이 총대장이죠. 엑스게이터가 대장입니다. 엑스게이트가 총대장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이 엑스게이트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요. 네트워크 보안 장치거든요. 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 그 종목에서 가장 큰 대장입니다. 예, LCD 현대 마린 엔진 이 종목도 이 조선 종목 중에서 거의 주도주네요. 이 많이 빠져버렸네요. 신고가 되고 돌아버렸네요. 예, 좀 조정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는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주도주와 명품은 세일을 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잘 애워놔야 됩니다. 자, 주도주와 명품은 세일을 하지 않는다. 예, 이 말을 애워놔야 된다. 예, 단기 투자를 해버리면요. 자, 주식은요, 단기 투자를 해버리면 부자가 안 됩니다. 야, 주식이나 부동산은, 예, 단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단기 투자를 하면 부자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로지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한 사람만이, 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올라돼서, 예, 조금 올라돼서 팔면 안 됩니다. 조금 올랐다 해서, 예, 도망가 버리면, 예, 완전히 초급등할 때, 예, 대시세를 냈죠. 시세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동참하지 못하니까, 예, 아직까지, 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주식은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예, 조금 내린 데서 팔면 안 됩니다. 예, 이걸 팔아가 또 다른 거 산다? 그거는 또 다른 거 사고에 물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주와 명품은 세일을 하지 않는다. 예, 이 말을 반드시 외워놔십시오. 주도주와 명품은 세일하지 않는다.
이 주도주를 팔아버리면요, 큰 시세를 먹지 못합니다. 엄청난 시세를 먹지 못한다고요. 예, 이도 보고요. 이 현대차라든지 그런 것 종목들도 주도주지 않습니까? 현대차라든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건 참 좋지 않습니까? 기아는 추세가 참 좋습니다. 이 배당도 고배당이거든요. 배당도 이거 보십시오. 배당도 한 5%, 6% 주거든요. 실적도 좋다고요. 아마 이거 쭉 빠지면요 사면 됩니다. 기아도 참 좋습니다. 예, 보면 엑스게이트가 참 가장 센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요, 경고 종목이 나왔네요. 뭐 아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인보우라든지 항상 주식은 대장을 사야 됩니다. 대장. 자, 엑스게이트 보안은 엑스게이트고요. 자, 항상 가장 센 놈을 사야 됩니다. 엑스게이트가 가장 세거든요. 엑스게이트가 이 보안 관련입니다. 보안. 엑스게이트 보안, 그 다음에 뭐죠? 엑스게이트는 보안이고, 뭐죠? 양자는요, 양자 컴퓨터는 KCS, 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오지랄까? 자율주행은 뭐죠? 자율주행은 코이버 같은 거 있죠? 코이버라든지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 요런 종목들이 세지 않습니까? 네, 요런 종목. 솔리드가 실적이 최고 좋더라고요. 예, 우리넷은 제가 보지는 않는데, 솔리드가 실적이 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KCS도 좋고요. 요즘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죠? 로봇은 뭐죠? 로봇 관련 종목은 뭐죠? 레인보우죠, 레인보우는 삽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레인보우. 이 자율주행도, 자, 솔리드만 삽니다. 안 봅니다.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잖아요. 자, 보안은 엑스게이터. 예, 보안은 엑스게이터로 사고요. 예, 양자는 KCS를 사고요. 자율주행은 솔리드, 로봇은 레인보우, 예, 요즘 사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세게 나갈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시는, 예, 대한민국 정시도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종으로 들어가서요. 자, 2016년도에 차트로 들어갔습니다. 자, 2016년도에 차트에 들어가서요. 저는 긍정론자지 않습니까? 시장에서요. 저보다 긍정론자가 세상에 없을걸요. 자, 2016년도에, 자, 이 자리가, 자, 여기가 금융위기가, 자, 2016년도로 넘어가야죠. 이 잘못 봤네요. 자, 이 트럼프가 당선된 데 여기입니다, 여기. 트럼프가 당선된 날이 이 날이거든요. 자,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이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이래 갔습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이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주가는 이렇게 초급등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에 주가는 급등이 나옵니다. 이 보라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박근혜 탄핵이거든요.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래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래 나갔습니다. 이래 초급등이 나옵니다. 이 보라고, 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요. 예, 주식을 잘 가져가십시오. 예, 우리나라 주식을 해외에서 굉장한 어제 선물과 현물에서요, 약 1조를 샀습니다. 선물과 현물 합쳐가지고요, 외국인들이 약 1조 원어치의 주식과 선물을 샀습니다. 가장 최저로 샀거든요. 어제가 1월 4일이죠. 1월 6일이나 1월 4일이었죠. 1월 4일. 1월 3일이네요. 1월 3일 날 현물과 선물을 갖다가
예, 1조를 샀습니다. 1조요. 예, 1조를 샀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렇게 관리만,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보지 마십시오. 탄핵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요, 저울이지 않습니까? 미스터 마켓은요, 미스터 마켓은,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기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탄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핑계뿐이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이렇게 간다는 그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 유튜브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망한다 했었고요. 전부 다 안 좋은 소리만 하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 의견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곧 상법 개정도 곧 합니다. 자, 상법 개정도 곧 한다고요. 상법 개정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1월 4일 날 집행이 됐죠. 미리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다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주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오늘도 산에 갔다 와가지고요, 한숨 자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네요. 예, 우리나라 정치는 앞으로, 예, 무궁무진합니다. 양자 컴포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수준이 어린애처럼 아직 아장아장 걷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울 겁니다. 유엔에서 올해는요, 양자의 해라고 오늘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도 결국 AI입니다. AI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예,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총 이 종목이 날아갑니다. 항상요. 항상 주식가를 잘 모를 때는 시총 2 종목을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시총 1위가 알테오젠이잖아요. 알테오젠을 사도 됩니다. 예,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사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2월 6일 날 제가 이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제가 또 미국 주식을 사자고 했는데, 그런 말도 했지만은, 자, 12월 6일 날 제가 KODX 44720인가? 44720. 이게, 제가 이 12월 6일 날, 이걸 제가 12월 6일 날 사자 했습니다. 이날일 겁니다. 이날요. 예, 제가 이날 12월 6일 날, 예, 이 종목을 사자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 종목 제가 전략을 어떻게 따졌냐면요.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사자고 했냐면요. 이 종목을, 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을 사자했습니다. 제가 이날을 12월 6일날 제가 사자고 했거든요. 그전도 많이 실리고. 근데 여기서 이래 올라갈 때는 사지 말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래 올라갈 때는 사지 말자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래 올라갈 때는 사지 말자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사지 말자. 여기 내려올 때는 사자 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사자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추세가 돌파가 나와버렸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보라고, 여기 바닥 찍었거든요. 외국인들, 기관들이요. 보라고요. 요 나이 최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습니까? 12월 6일, 9일 날 탄핵이라고요. 요 날 대통령이 이 국회에서, 거의 이 탄핵을 당한 날이거든요. 12월 9일 날. 12월 4일 날 탄핵당했죠. 그러면 9일 날이 바닥이 나오고요. 이래 쭉쭉 12월 9일 날을 안 깼습니다. 안 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래 바로 가버렸거든요. 아마 이 코스닥 종목도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같이 주지 않습니까? 같이 주자고요. 아마 이것도 배당을 줄걸요? 잘 모르겠네요. 배당을 주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배당을 주는가? 233740이네요. 233740. 배당을 줄걸요? 233740. 배당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 ETF가 배당을 주더라고요.
233740 233740 이 종목이 배당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배당 준단 말이 없네요. 한번 볼까요? 배당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233740이죠. 233740 배당 주는가? 233740 예, 이 배당을 주는가? 배당. 코덱스 200은 분기별로 배당을 줍니다. 예, 이 종목은 모르겠네요. 배당을 주는지요. 한번 볼까요? 배당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금이 없네요. 배당금이 없습니다. 여기 보라고. 최근 분배금 배당금이 없다고 해놨습니다. 배당금이 없네요. 배당금이 없습니다. 예,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배당금이 없다고 해놨네요. 배당금이 불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예, 보면은 최근 분배금 해가지고 분배금이 배당금이 없거든요. 배당금 없네요. 예, 이 종목은 제가 12월 9일날이 11월 6일날 이때 제가 사자고 한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이 가장 많이 갔더라고요. 굉장히 세게 갈 겁니다. 예, 조선주들이 조정이 돌아왔습니다. 조선주들이요. 어디까지 빠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가야만이 예, 그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 종합주가지수 한 보고 예, 한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예, 일봉상 세게 갔거든요. 예, 세게 갔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한번 볼까요? 이 추세를 돌려버리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추세선을 어떻게 꺼야 되냐? 자, 주가가, 자, 보십시오.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주가가 여기서 튀지 않습니까? 요 2,500을 돌파 나오잖아요. 그래, 못 삽니다. 개인들은 못 삽니다. 그러나 프로들은 사야 됩니다. 자,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자, 지금 이제 엄청나게 요번에는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자,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 벗어나더라도 이 시초가에 사야 되죠. 이래 또 내려올 수 있다고.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또 지지하겠지만은, 예, 요 추세선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2450을 넘어서 버리면 이건 간단한 신호입니다. 예, 이 주가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지 않습니까? 요 라인을 넘기지 않습니까? 요 라인에 이리 올라서지 않습니까? 이 올라선 가격은요, 누가 만드느냐 하면요, 요 가격은요, 여기 올라서는 가격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요, 여기에 주가 이리 바짝 서잖아요. 이 가격을 만드는 세력들의 주체는요, 기관입니다. 기관과 예인이라고요. 주가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봉이 뜨지 않습니까? 이 양봉이 뜨잖아요. 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 양봉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또 내려온다고요. 이 자리를 만든 사람들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기관. 이 추세선을 돌린다는 거는요, 가겠다는, 한마디로 여기 추세선을 돌파해 놓은다는 말은요, 고속도로로 차를 올린다는 신호와 같다고요. 예, 월요일날 주가가 2,450이라든지 한 2,500을 넘겼었잖아요. 그때는 따라 붙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가는요, 항상 9개월 갖다 앞서갑니다. 9개월 앞서가기 때문에 주가는 월요일날 캡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푹 뜨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수해야 됩니다. 죽더라도 이런 게 조정을 감내해야 됩니다. 주식은 예, 빠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시기에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좀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도 좀 사고요, 코덱스 200도 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사고, 그렇게 하면요, 장이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 뉴스 보니까 무한공항 참사 당일날, 예, 제주항공 그 주위에 새떼들이 수백만 마리, 수백 미터 이상에 있었다 그러네요. 예, 이 무한 참사가, 예, 무한공항 참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공항 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주공항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주공항하고요, 제주항공하고는요, 무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무한공항을 주위에 보면요, 이 공항에 있으면 처세 도래지를 더 넓힌다 그럽니다. 이 처세지 요만큼이면요, 더 넓힌다 그럽니다. 이 환경단체들이요. 차라리 그러면 이 무한공항을 없애고 여기 철새 도래지를 하든지, 철새 도래지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무한공항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특검을 해야죠. 특검. 왜 특검을 안 하는지 저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병이라든지 그런 한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온갖 특검을 다는데 약 180명의 인원이 죽은 데 대해서도 특검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둔덕을 설치한 이런 큰 모순점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방향이 지금 경제 방향이요, 이 자하고 우가 있습니다. 이 자가 있습니다. 자는요, 뭐냐면요, 평대입니다. 평등 분배입니다. 분배. 예, 우는 뭡니까? 우는요, 노력한 사람한테 더 부자가 되는 기회의 장을 주는 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좌파들은요, 평등을 노래 부릅니다. 예, 우리 축구할 때 보십시다. 5대 0으로 이기고 있으면요, 그 보수들은 지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고 있는 좌파 쪽에서는요, 막 쳐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는, 저는 정치적 성향보다는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이, 지금 현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기업들이 만약에 200억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세금을 갖다가 넘기면 98억이 세금입니다. 세금이 98억이면 자기 재산이 2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98억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내가 만약에 2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라의 절반을 갖다가 뺏깁니다. 강제로 찬탈을 당합니다. 찬탈요. 우리나라 법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200억 자산을 가지고, 근데 이게 자기가 만약에 자기 자식이 또 외국에 가 있다. 외국 국적이다. 이러면 또 달라집니다. 경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위관직자들은 전부 자기 자식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자기 자식들한테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정리세금이 적습니다. 상수세도 적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자들을 때리잡아보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이민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한 네 나라가 될 겁니다. 영국이라든지 대한민국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요. 영국도 많이 나갑니다. 대한민국도 많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왜냐면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상수세를 갖다가 지금 최상목이가 요번에 유산취득세를 하려는데 그걸 아마 요번에 야당에서는 아예 상수세 손을 안 댔습니다. 요번 선거에서는 지금 보면요, 금융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되고요, 부동산에서도 많은 것을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요, 취득세 완화도 해야 되고요, 사실요, 취득세 완화를 하지 않으면은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또 부동산으로 또 나가려고 그러네요. 부동산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요. 자,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열이 받네요. 부동산 지인 쪽으로 안 들어가려 했는데, 자,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년에 보자고요. 자, 수요와 입주 물량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맨날 이것만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24년도, 25년도에는 집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나라 집은 언제부터 넘쳐났느냐? 14년부터 해가지고요, 25년까지 10년 동안 과잉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그런데 28년, 2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급 절벽이 옵니다. 공급 절벽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공급 부족이 나옵니다. 이 보라고요. 이 보십시오. 자, 서울 볼까요?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한번 보자고요. 서울을 보십시오. 이 보라고요. 서울은 2019년도에 집이 좀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보십시오. 2009년도부터 뭐죠? 여기죠. 2006년도부터 집을 안 짓습니다. 박원순이 때부터 집을 안 짓다고요. 아예 집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고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에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고요. 엄청나게 지금 공급 부족이 나옵니다. 자,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도 볼까요? 자, 부산을 보십시오.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쏟아 부었습니다. 24년도까지 쏟아 붓거든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좀 있네요. 28년도부터는 아예 입주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부산은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산은 최저 1만 7천 가구에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1만 7천 가구란 말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집을 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적정 물량이 1만 7천 가구입니다. 1만 7천 가구가 안 되거든요. 부산도요. 부산도 앞으로는요, 산업의 기반이 이제는요, 센텀 이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부산도 아마 글로벌 도시가 될 겁니다. 충분히요. 예, 이 보라고요. 27년도, 25년도부터 집이 없습니다. 26년도 집이 없다고요. 예, 얼마 분양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요. 예,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걸 잘 읽어내십시오. 공급 부족이 생기면요. 예,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자고요. 야, 이 코스닥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버렸네요. 제가 12월 9일날, 이날이 바닥이네요. 이날이요. 제가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되는 날이네요. 탄핵되고, 이래 주가 이래 쫙 올라가 버렸네요. 보라고요. 탄핵되고, 그 다음부터 쫙 가버렸네요. 제가 주식은 여기서 사자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래 사자, 이제부터 사지 말자로 했습니다. 사지 말자. 제가 조선주에 조금 물려버렸네요. 조금요. 근데 많이 물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광밴드라든지 들고 있는 게 성광밴드 같은 거 들고 있으니까, 현대중공업, 미포, 이런 것들, 예, 항상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주도주와 명품은 세일하지 않는다. 예,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이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 지수는,
추세선이 이 그림이 이렇지. 예, 코스닥 지수는요, 이거 보자고요. 자, 요 지수를 넘기버리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이 지수를 넘기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래 갑니다. 자, 이래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래 갈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래 요 고점을 넘긴다는 건요, 기관들과 외인들이 넘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때문에 코스닥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인보우라든지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예, 바이오, 지금 바이오하고요, 예,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가 지금 이권장이지 않습니까?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거, 뭐, 바이오하고, 로봇하고요, 반도체하고, 예,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요, 아마 큰 장이 형성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한 번 더 가치를 가지고요, 기지개를 펴는 날이 곧 옵니다. 예, 투자가들은요, 가장 싼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앞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몇 포인트 간다고요? 60포인트 간다고 제가 맨날 노래를 불렀죠. 자, 코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가느냐? 자, 코스닥 지수를 연봉을 보자고요. 월봉을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스닥 지수는 10달 동안 빠졌습니다. 와, 이것도 보면요. 시가가 840. 예, 거의, 이것도 몸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의 9개월 동안, 예, 뚜리 맞아 보십시오. 야, 9개월 동안 뚜리 맞은 적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도 보자고요. 여기요. 금융위기 때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9개월 빠졌네요. 예. 이 코스닥 지수를 보자고요. 이 코스닥 지수가 관계 없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 코스닥 지수가, 예, 여기서 신고가 내기 때문에요. 저는 코스닥 지수가 요 자리를 뚫고 내지 않습니까? 1200을 뚫고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코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요,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세게 간, 지금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놨네요. 예, 외국인들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들어오네요. 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국인들 사고 들어오네요. 예, 보라고 외국인 사기 시작하거든요. 코스닥을. 월봉상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지수를, 제가 코스닥 150이죠. 고대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제가 사자고 이야기했죠. 12월 9일날 했습니다. 제가요. 12월 9일날, 12월 6일날 제가 이 종목을 사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날 또 제가 하도 속상해서 이제 대한민국 주식을 버리자도 했지만은, 예, 항상 저는 시장에서 저보다 긍정론자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저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시장에는 살아남는 사람은 긍정농담만 살아남습니다. 부자들 중에요, 긍정단 중에 가난한 사람 없고요, 낙관자, 긍정론자 중에 가난한 자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론자 중에서, 비관론자 중에서 부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장을 긍정하고요, 잘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도 발전이 있고요. 뭐 탄핵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 탄핵되는 날이 주가가 바닥에 놓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주가도 그렇고 모든 것은 옛날에 일본 주식을 한번 볼까요? 자, 일본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 주식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주식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주식이 언제 바닥을 찍었는가요? 한번 볼게요. 니케이를 봐야죠. 일본 주식이, 자, 이거 보자고요. 후쿠오카에 원전이 터진 날이 있거든요. 그때가 주가가, 자, 이날이거든요. 야, 이날이 코로나네요. 코로나고, 앞에죠. 후쿠시마 원전이요. 언젠가 볼까요? 후쿠시마 원전 때가 주가 대바닥이 나왔거든요. 자, 후쿠시마 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언젠가요?
자, 후쿠시마 원전 터진 날짜가 언젠가 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날짜가, 사고 난 날짜가 21년도 3월 11일입니다. 11년도 3월 11일. 자, 11년도 3월 11일. 3월 달자가 11년도 3월 11일입니다. 주가 그날 대바닥이거든요. 후쿠시마 11년도 3월 11일입니다. 11년도 3월 11일.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후쿠시마 원전이라고요. 여기가 후쿠시마 원전이거든요. 자, 이 날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날입니다. 예, 이 날이 8,000포인트네요. 8,000포인트. 예, 이 8,000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84, 약 400% 올랐네요. 8432니까, 85 40, 85 500% 올랐네요. 500%요. 후쿠시마 원전부터 해가지고요. 후쿠시마 원전 때 2011년도, 2011년도가 이 부동산이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2011년도가 바닥이었습니다. 예, 이 날이 우리나라 부동산도 바닥입니다. 이때요. 이때 제가 이 아파트를 샀거든요. 이때 아파트를 샀는데, 이 가격에 샀는데, 지금이 보면 한 2년 됩니다. 한 2년 된다고요. 그러면 300% 정도 올랐네요. 300% 오르고, 이거는 85, 40, 500% 올랐네요. 주식이 더 좋네요. 예, 4, 32, 300% 오르고, 아파트는 300% 오르고요. 주식은 500% 올랐네요. 자, 이 보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도 뭐죠?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래 간다고요. 탄핵이라든지,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에 생긴 일이 뭡니까? 요번에요, 무한 참사, 예, 무한공항 참사하고요, 무한공항 참사하고, 대통령 탄핵이죠. 대통령 탄핵, 이 두 가지로 인해가지고 주가는 항상 대형 사고가 나야 됩니다. 대형 사고가 나야지 주가 바닥을 만듭니다. 대형 사고가 무한공항이 촉매가 됐고요. 특히 무한공항에 대해서 저는 애도를 표합니다. 애도를 표하고요. 이 공항을 설계한 이 둔덕입니까? 이 둔덕을 설치한 사람들을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이 공항에 아마 굉장히 많은 비리가 온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래 사람이 많이 죽고요. 이런데, 예, 애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애경이 뭘 잘못했습니까? 직원들이 성과를 내고요.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배를 아파하고요.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제주공항이 기관사가 잘못했습니까? 비행사가 잘못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공항을 지은 사람들이 잘못이고요. 그 공항을 11월 달까지 공항을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 11월 달에 운항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특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야죠. 왜 애경에서 그걸 배상해야 됩니까? 무한공항에서 참사를 만들었으니까 그 제공자지 않습니까? 물론 비행기를 갖다가 정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고가 나려면요 1대 29대 300이라는 그런 한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선진국 문턱에서 좀 올라가려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근데 지금 상법 개정도 아마 곧 되고요. 아마 제도가 지금 엄청나게 바뀝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도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거든요. 잘 알아놔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도 지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요, 다주택자들한테 또 팔 수 있도록, 예, 중과세를 갖다가 26년까지 5월달까지 또 유예를 시켰습니다. 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억짜리 이하의 집을요, 빌라를 갖다가 집수로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에 청약 저금을 들고 있다, 청약 부금을 들고 있다, 5억짜리 집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에 10년 전에 청약 부금을, 20년 전에 청약 부금을 넣었다. 지금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옛날 같으면 이게 1순위가 되려면은
되지만은 이 가산이 안 되는, 지금은 여기서부터 쭉 가산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하게 지금 뭐 현재 부동산도요, 서울 같은 데 보면요, 분양가가 5천만 원이면요, 그 시세는 한 1억이 됩니다. 1억.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부동산과 주식으로 기울된다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나라 정시는요, 초급등의 엔진을 걸었습니다. 자, 이런 장이 펼쳐집니다. 이런 장이요. 니케이처럼 이렇게, 자, 니케이를 보자고요. 자, 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 후쿠시마 원전이거든요. 2011년 3월 달이거든요. 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초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탄핵이 되고요, 예, 무한 참사가 생기난 이후부터는 주가는 이렇게 초급등을 할 겁니다. 특히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 주식을 사자고 했고요. 실제로 샀고요. 12월 9일날, 12월 8일날 제가 이런 때 샀습니다. 주식을요. 예, 12월 7일날 이런 때 주식을 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저는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골이 깊지 않습니까? 골이 깊은 데는 다시 나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밤늦게 제가 오늘 방송을 하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